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혈관을 만들어서 쥐한테 이식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예. 인공혈관은 혈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몸에 이식해서 혈관을 대신하도록 하는 건데 현재 상용화된 인공혈관은 줄기세포가 아닌 화학 고분자나 동물에서 얻은 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네. 따라서 자기세포가 아니므로 이식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요.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인공혈관은 줄기세포로부터 만든 거기 때문에 쥐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네. 또 기능 또한 실제 혈관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줄기세포를 활용한 인공혈관을 동물에 이식하는 데는 성공을 했군요. 네. 근데 이 줄기세포는 좀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좀 다루기 힘들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성공하게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줄기세포는 굉장히 다루기 어렵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암 때문입니다. 줄기세포는 원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세포라고도 불리는데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포로 분화해버리면 이게 암이나 종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때문에 줄기세포가 원하는 세포로만 분화하도록 조절해주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이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화학신호나 물리적 자극을 주는 겁니다.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3D 프린터에 잉크 대신에 줄기세포가 섞인 용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출력을 하면은 3D 프린터가 뽑아낸 모양대로 세포가 출력이 되거든요. 예. 이 상태로 세포가 분화하기를 기다리면 이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가 아닌 원하는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밀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피부 조직 등은 쉽게 출력할 수 있지만 이 근섬유나 혈관처럼 실타래같이 아주 섬세하게 배열된 조직은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3D 프린터 대신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진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살펴보면요. 이 연구진은 혈관세포와 줄기세포를 섞어서 세포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섞여 있는 줄기세포가 나중에 혈관세포로 분화하도록 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인데요. 네. 이 과정을 쉽게 하려고 이 연구진이 초음파를 가한 겁니다. 단 10초 정도만 자극을 주는 거로도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네. 연구진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액체 상태 하이드로젤에 줄기세포와 혈관세포를 섞어 강체에 주입한 다음 음파를 용액에 쏘아주면 세포들은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혈관과 같은 형태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세포가 배열되면 하이드로젤을 붙여 인공혈관 조직을 만듭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기존 세포 지지체 안에는 줄기세포가 무작위로 배열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세포들의 음파를 쏘아주면은 압력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이렇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들은 압력이 낮은 곳으로 가게 되고요. 따라서 고르게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다음에 보실 사진이 제일 왼쪽이 음파를 가하지 않은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네, 가운데 사진은 음파를 가한 후의 모습인데요. 정말 많이 다르죠. 규칙적으로 그러네요.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오른쪽은 실제 혈관의 모습인데 가운데 사진과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배열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만든 혈관을 쥐에게 삽입을 했더니 괴사했던 조직이 회복됐고 또 혈액순환도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동물 실험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에 사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혹시 혈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뇌나 간, 췌장 등 다양한 조직을 줄기세포로 제작할 계획인데요. 예. 실제 장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신약을 이런 만들어낸 장기에 실험을 해볼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요. 네. 또 나아가서 부작용이 없는 이식용 장기까지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번은 또 사람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네. 손목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판별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예, 자, 손가락 끝에 센서를 부착하기만 해도 우울증을 판별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판별하는 방법이 이런 심리검사나 의사의 문진 등이거든요. 예. 이 우울증이 보이는 생체 신호를 쉽게 탐지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더욱 객관적인 진단 방법이 있으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진이 여러 생체 반응 가운데서 자율신경계를 연구했는데요. 네. 이 자율신경계는 호흡이나 땀같이 자기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을 조절하거든요.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이상이 생기면 이 자율신경계의 활성이 낮아지는데요. 예. 그중에서 연구진은 우울증으로 땀의 변화가 적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진은 우울증 환자 30명과 정상인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정상인은 땀이 많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하면서 이 센서상의 신호가 확확 변했는데요. 예. 우울증 환자는 땀의 변화가 미미하거나 땀이 아예 안 났다는 겁니다. 예, 그 정신질환이 땀에까지도 영향을 주는군요. 좀 처음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땀이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 우울증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진이 개발한 거는 이 피부에서 나는 미세한 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이게 피부 전도도라는 것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예. 피부 전도도는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이 거짓말 판별할 때 쓰이기도 하는 건데요. 피부에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척도입니다. 땀이 많이 나면은 피부 전도도가 높아지고 땀이 적게 나면 피부 전도도가 낮아지는데요. 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있는 정상인은 피부 전도도의 변화가 매우 크고요. 반면에 우울증 환자는 피부 전도도 변화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일단 병원에 가서 뭐 문진과 같은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간단한 기계만으로 우울증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현재 정확도는 한 75%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6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면은 정확도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의미한 결과가 있기 덕분에 좀 상용화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진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구진은 이 기기를 웨어러블 시계 같은 곳에 부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시계를 항상 차고 다니기 때문에 착용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울증이 감지된다면 보호자나 병원 측에 그 시계를 찬 사람의 상태를 자동으로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뇌파나 심장 박동, 호흡, 온도 등을 센서로 측정하고 또 분석하는 방법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 외에도 공황장애나 ADHD, 자폐증 등 각종 정신질환 진단 및 징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